역사 시간입니다. 자, 1학기 역사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학습지를 만들었는데요. 이 학습지를 프린트 하셔서 따라오면은 정리가 잘 될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부터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우리가 처음에 역사를 시작했던 부분이 여기죠. 그러니까 이 문자를 기준으로 무슨 시대가 나뉘었었지? 맞아요. 이 문자가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역사 시대, 역사 이전 시대, 선사 시대, 그리고 역사가 기록된 시대, 그리고 역사가 없던 시대, 선사 시대, 역사 시대가 나뉩니다. 그럼 문자가 없었던 시대는 또 어떤 시대라고 부르냐면요. 문자가 없었던 이 선사 시대는 맞아요. 돌멩이를 썼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 그리고 돌멩이를 갈아서 썼던 신석기 시대. 이렇게 나누죠. 따라서 이 중간에는 도구, 제작, 방식에 따라서 옛날 방식이다, 아니면 새로운 방식이다 이렇게 나눴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신석기 시대에는 뭐가 시작됐죠? 맞아요. 농경이 시작됐죠. 농경이 시작되니까 맞아요. 사람이 머물러 살기 시작했죠. 정착이 시작됐고, 물론 농경이 시작되니까 저장하기 위해서 빗살무늬, 토기 이런 것도 만들고 잉여 생산물도 생산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문자가 생겨났는데 문자가 생겨날 무렵에 사람들은 청동이란 걸 발견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청동기. 이때 계급이 발생했고 국가가 탄생하죠. 그래서 문자가 사용되고 계급도 있었고 국가가 탄생할 무렵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만들어졌죠. 자, 고조선은 쭉 가다가 중간에 고조선도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간에 고조선에 위만이라는 애가 망명해 오면서 위만이 권력을 잡죠. 그래서 위만이 권력 잡은 조선을 위만조선이라 잠깐 부르죠. 근데 위만조선의 특징은 위만이 뭘 가지고 와서 철기를 가지고 와서 철기를 본격적으로 수용했다. 이런 것들 기억하면 되고, 그 뒤로 누구랑 대결했다? 맞아요. 한나라랑 중국의 한나라랑 대결을 펼쳤다라고 보시면 되죠. 결국에 한나라랑 대결하다가 고조선이 멸망을 하죠.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이 고조선 이후에 우리 민족이 여러 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쪼개지죠? 그쵸, 맨 위에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그 다음에 옥저, 그 다음에 동해, 남쪽에 삼한, 이렇게 여러 나라들로 쪼개지는데 결국에 좀 정리가 되죠.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자, 고구려가 살아남고요. 결국 삼한, 이 두 개가 살아남지. 그래서 고구려 그대로 가고,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와서 뭐가 나오죠? 백제가 나오지. 백제는 그리고 삼한에서 마한을 흡수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삼한의 한 소국이 발전해서 뭐가 되죠? 신라가 되는 거고, 그리고 삼한의 한 소국이 발전해서 가야가 되죠. 그래서 이 시대를 무슨 시대로 부르죠? 삼국시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가야는 나중에 연맹왕국 단계에서 멸망하고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죠. 결국 고대 국가로 발전했던 나라가 이 고구려, 백제, 신라였기 때문에 삼국시대라 부르고, 전성기는 누가 먼저 맞이합니까? 맞아요. 백제가 제일 먼저 전성기, 그 다음에 이 고구려가 전성기, 그 다음에 신라가 전성기. 이렇게 차례대로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발전해 가다가 갑자기 누가 통일이 되죠? 이 무렵에? 맞아요. 갑자기 이 무렵에 중국이 통일을 맞이합니다. 중국이 여러 개 나라로 쪼개져 있다가 통일이 되죠. 어떤 나라로 통일이 돼요? 수나라, 당나라로 통일이 되죠.
그러면서 한반도에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중국이 통일되면서 한반도로 이 통일의 여파가 밀려오면서 한반도가 세력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냐면 동서세력. 동서세력은 뭐야? 중국이랑 편을 먹은, 그쵸? 동서세력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맞아요. 나당연합. 신라와 당나라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서세력에 대항한 건 남북세력이었죠. 남북세력은 누굴 말하는 거지? 맞아요. 고구려, 백제를 말하는 거죠. 물론 고구려, 백제, 당시 돌궐 이런 애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힘이 약했지. 결국 동서세력과 남북세력이 대결했지만 결국에 누가 이겼다? 동서세력이 남북세력을 패배시킴으로써 어떤 시대가 시작됩니까? 맞아요. 무슨 시대? 통일 신라시대. 하지만 고구려의 유민들이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음으로써 698년에 뭘 건설합니까? 발해를 건국함으로써, 그렇죠? 무슨 시대가? 남북국 시대가 펼쳐진다. 아시겠죠? 자, 통일신라는 중대하대로 나뉘어집니다. 기억나십니까? 통일신라는 중대하대로 나뉘어집니다. 통일신라가 쭉 긴데 중대하대로 쪼갤 수 있었죠. 특징은 뭐가 강했고 뭐가 약해지면서, 중대 때는 뭐가 강합니까? 맞아요. 왕권이 강하지. 통일한 직후니까 왕권이 강했고, 하대 때는 왕권이 쭉 떨어집니다. 무열왕 계통이었고, 그 다음에 하대 때는 내물왕 계통이고, 집사부 시중의 권한이 강하고, 상대 등의 권한이 강하고, 노급이 부활하고 노급이 폐지되고, 기억나죠? 중대 하대 변화고요. 하대가 되면서 왕권이 약해지니까 중앙의 말을 전혀 안 듣는 새로운 애들이 독립을 해버려. 중앙의 말을 전혀 안 듣는 이 막 나가는 애들, 얘네를 뭐라 부를까요? 맞아요. 얘네들을 뭐라 부르죠? 호족이라고 부르죠. 얘네들은 신라 정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독립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될까? 발해로 가보면, 발해는 역사가 길지만 3명 정도의 왕을 기억하면 정리가 되죠. 무왕은 특징이 뭐지? 누구랑 대결하죠? 맞아요. 당나라, 당과 대결을 펼쳤고, 문왕은 특징이 뭐야? 맞아, 당과 화해하지. 화해를 했고요. 선왕은 뭐죠? 맞아요, 전성기. 그래서 어떤 칭호를 받아내요? 맞아요, 해동 성국의 칭호를 받아냈던 왕이 선왕. 그 다음에 쭉 가다가요, 자, 호족이 독립하고, 자, 발해는 어떻게 됐냐면, 발해는 이제 쇠퇴의 길을 걷는 거고요. 호족이 독립하고요. 호족이 독립하면서 후삼국 시대가 건립되죠. 신라는 그대로 있고, 힘이 약해진 신라 그대로 있고, 후백제가 먼저 독립하고, 그 이듬해 고구려가 독립하면서 후삼국 시대가 시작되고, 후고구려가 918년에 고려가 되죠. 누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이때 왕건의 쿠데타로 고려가 건국되고요. 발해는 이 무렵에 926년에 멸망해서 누구한테 멸망당했어? 거란에게 멸망당해서 고려에게 항복하죠. 투항. 그래서 발해의 세력을 업은 이 고려는, 그리고 신라도 고려에게 투항하죠. 그래서 고려는 누구랑만 싸우면 되는 거예요? 후백제랑만 싸우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 936년에 누가 통일하게 되는 거죠? 고려가 우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1학기에 배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마지막에 체크한 부분, 이념적인 부분 체크해봤죠. 그렇죠? 선사시대, 그 다음에 선사시대,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때 뭘 체크해봤죠?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맞아요. 오리엔탈리즘.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동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월적인 관념, 그렇죠? 서양인들이 동양을 무시하는 그러한 생각들,
이 오리엔탈리즘이라 그랬고요. 다음에 삼국시대를 서술하는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이데올로기, 우리가 좀 조심히 다뤄야 할 이데올로기 뭐라 그랬죠? 자, 내셔널리즘. 아시겠죠? 이 정도가 이라키트 배운 내용입니다. 지금 이 사이에 들어간 내용들이 많이 있죠. 어쨌든 이 큰 틀이니까 이 틀 속에 여러 가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화, 그다음에 국왕의 업적들, 정책들, 그다음에 인물들 녹아 있는 거잖아, 그렇지? 이런 것, 이 틀 속에 그런 것들을 끼워 넣으면은 이해가 훨씬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해보고 1학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았고 2학기도 재밌게 역사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